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이널 서머리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거고요. 사실은 뭐다? 예, 홍보다. 근데 그래도 좀 들을 만한 내용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처음은요.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인데 이제 잘 보시면 전남대 치전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결과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미트디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라고? 지금 여기 하나 튀죠, 지금. 전대 그러니까 지역 대학 전형이 좀 튀고요. 표준 편차가 생각보다 조금 있지만 평균을 보시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보시면 공인 영어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뭐라고? 공인 영어 점수가 탭스 점수가 올라간 게 막 보인다고. 대학 성적도 GPA 그렇게 높지 않고요.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물론 서류 평가는 대학 전형이 일반 전형이 대학 전형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고교가 제일 높았고 작년 걸 보시면 서류 평가가 오히려 일반 전형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고여 있어서 예측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려고 하려면, 그러니까 정규 분포 같이 확률 분포를 따르려고 하려면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N수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모집 인원도 적을 뿐더러 MDT를 보는 층이 의전원을 지원하는 층과 치전원을 지원하는 층이 이제 갈려. 왜냐면은 치전원 같은 경우는 탭스를 요구하잖아요. 갈릴 뿐더러 그렇기에 전반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죠? 스펙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서류 평가가 낮은 걸 보니까 여기 특별하게 낮은 걸 보니까 얘네들은 문과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작년은 그렇고 재작년은 모르겠네요. 서류 평가가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얘네들 기준을 제가 아직 전남치전에 대해서 물론 아는 사람은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입시를 컨설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멘토링 하면서 막 자소서 봐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굳이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제가 안 내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강의를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강의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얘는 봐봐요. 공인영어 점수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봅시다. 공인영어 점수 93, 96, 93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탭스가 여전히 중요해요. 탭스가 RDS야. 거의 RDS고 미트디트 점수는 봐봐. 이게 뭐야 이거. 오히려 좀 약간 표준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심지어 작년에는 차이전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차가 미트를 반영률을 높였으니까 미트 고득점자들이 차로 갈 거다.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은근히 차가 미트 고득점자가 간 게 아니란 소리가 되겠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요. 120을 내가 전남대 치전원의 평균적인 스펙을 가진 지원자라면은 특히 이런 대학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라고 하면 이제 전북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남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탭스가 높으면 가는데 문제가 없었더라. 적당한 미터, 적당한 탭스가 있으면 가는데 문제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GPA 요즘 92, 93 정도야. 되게 흔한 점수가 되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서울대 치전이나 부산대 치전, 부산대 한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입시 결과를 공개하진 않는데요. 차이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공개하면은 안 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본 정보, 개인적으로 알아본 정보만을 평균으로 취합했을 때도 고미트가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미트가 한 120 정도. 미트가 120 정도만 맞춰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었다. 내가 스펙이 괜찮으면. 그래서 미트가 일종의 자격고사가 된 거 아닌가? 뭐? 수시처럼 됐다. 일종의 수시처럼 됐다고요. 수시의 뭐? 등급 제한처럼. 수시의 등급 제한처럼 일종의 이제 학종 전형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혹은 그다음에 2012년도인가 13년도가 나왔으니까 입학사정관제라고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런 거 난 없는데 하는 제 나이 또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아무튼 어쨌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어요. 대학교가 그걸 원하긴 하거든요. 특히 서울대가 굉장히 원해요. 서울대의 모든 입시제도 로스쿨을 제외. 로스쿨은 그것도 잘 봐야죠. 그 리트도 잘 봐야죠. 근데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형에서 서울대가 지향하는 바는요, 학종. 애들이 뽑았더니 잘 됐나 봐. 얘네들은 분석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는 게 더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시 그 의전치전 입시로 돌아와서 자격고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격고사가 됐다는 거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요, 이제 110 이 정도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너무 이제 그 줄세우기인데 이 정도로 내려가면은 내가 스펙이 훨씬 좋아야 돼. 여기 보시면 서류평가나 면접평가에서 남들보다 월등하게 맞아야 된다고. 오케이? 좋아요. 남들보다 월등하게 맞는 게 쉽지 않아요. 요즘 스펙이 상향된 시대에는 남들보다 월등한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면접도 평균, 합격자 평균, 서류도 합격자 평균에 근접한다고 하면 미트디트도 적어도 합격자 평균에 맞춰놓는 게 안정적인 트랙을 형성을 하겠죠. 좋아요. 그래서 올해 차이점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자, 일반 전형 반영 점수가 자연과학원 곱하기 0, 0.6, 0.4에 곱하기 0점인데, 단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자원의 가점을 조금 더 주긴 하지만 단순 계산했을 때 표점 10점 차가, 여기 제가 써놨죠. 표준 점수 10점 차가 100점 한산 중에 2점을 차지합니다. 2점을 차지해요. 2점을 차지하는데, 자, 여기 지금 1차 보시죠. 1차 보시면 영어는 당연히 다 만점을 맞았겠지. 왜? 토익 950 못 맞는 사람이 요즘 있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근데 요즘 토익 950을 못 들고 차이전을 지원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MDT에서 자, 미트디트 아무리 잘 받아도 150점이거든요. 수석이 150점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 그러면은 수석과 120점 차이, 일반적인 합격자 평균 차이가 몇 점? 30점이니까 6점 차이 나네요. 6점. 꽤 나긴 해요. 근데 이런 사람 없어. 이런 사람 거의 없어. 그게 문제지. 그리고 여기가 문제나. 연구실적 서류 1. 여기 연구실적하고 서류 1이 30점이 그게 없어. 배점의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 여기서 뒤집혔기 때문에 미트디트 순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올해 입시 설명회를 보시면 미트디트를 40으로 해놨더니, 왜? 정량평가 점수를 60 이상으로 맞추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으니까 미트를 40으로 맞췄더니 미트빨로 들어온 애들이 많았다고 우회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미트가 좀 부족해도 와서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데 미트 고득점이 걸림돌이 되더라.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 미트를 낮추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연구실적이 지금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정량평가 항목에 연구실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스펙을 정량평가하고 시험을 낮추면은 이게 정량평가 60점을 맞춘 거야? 눈 가리고 앙한 거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얘네도 지금
얘네도 미트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미트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GPA가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들 말에서는, 교수님들 거기 설명에서는 GPA가 각각의 100점 만점 중에 GPA가 이 백분율의 계산 방식이 달라서, 정확히는 작년까지 요 대학 큐큐대가 다른 GPA 96인데요. 다른 데로 환산하면 GPA 97이었거든요. 이게 로스쿨에서도 논란이 좀 많았어요. 로스쿨에서도 96 아니요, 똑같은 학점인데 100점인데 90 GPA 좀 반영이 낮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고? 학제 만점으로 바꿨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대가 작년에 올해 정확히 작년 2023년 9월 정도에 학칙을 개정을 했어요. GPA를 개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자, 4.3 만점에 4.0이나 4.5가 되면은 다시 뭐라고? 4.5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성적 증명서에 4.0이나 4.5로 바꿔서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자, 4.3 만점에서는 차등이 되는 게 4.0에선 전부 다 만점 처리합니다. 그럼 봐봐. 만점 기준에 따라서 GPA 반영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 야, 이게 뭐냐고 이게. GPA 97이 100으로 뛴다고. 만약에 이대로 가능하다면 진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죠. 뭐 제가 입시 거기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저는 차이점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요, 요 대학 요거 이상 출신들은 몇 점을 이득 보냐면요, 만약에 97점이라고 합시다. 97점이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보면 학제 만점 4.0에 GPA에 4.3이면은 이게 93인가 나올걸요? 93인가 나올 겁니다. 뭐라고? 학제 만점 4.3에 GPA 4.0이면 93인가 나온다고. 근데 4.0으로 환산하면은 4.0 만점 쳐주니까 100점이 되죠. 근데 GPA의 반영 점수는 일반 전형 기준 35입니다. 35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곱하기 7점의 차이에 해당한 7점에 해당하는 곱하기 0.35를 하면 되겠죠? 네, 0.35를 하면은 2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S대학의 GPA 97은 미트디트 표준 점수 10점을 그냥 먹는 거예요. 10점을 그냥 먹는 거라고. 봐봐. 내가 여기서 변수가, 영어는 당연히 변수가 아니지. GPA에서 만약에 2점을 S대 출신에 깎여? MDT 10점 더 맞으면 뭐 2점 보충할 수 있지만 얘네에서 뒤바뀔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입학 설명회 자료인데요. 이 레퍼런스를 썼어요. 썼고 여기까지는 사실 비영리적인 얘기니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차이전 측에서 이거를 재배포 금지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 내려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근데 다른 데서도 많이 하더만요. 다 보더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니지 솔직히. 아니야, 대학이 원하는 데 사람을 뽑는다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GPA 베리에이션도 높고요. 공인 영어는 거의 다 지금 만점이죠. 공인 영어는 거의 다 만점이고, 미트디트 표준 점수는 확 좀 올랐는데 편차 봐봐. 편차 미쳤지. 미쳤어요. 편차 미쳤다고. 괜찮아요? 표준 점수 150점 이런 사람들은 6점 이상 차이 나니까 굉장히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영비가 높았기 때문에 146점도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뭐 80점도 통과하고 98점도 통과했어요. 얘는 뭐 리컴프일 확률이 높겠지만 물론 제가 예측을 하는 거지 실제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저한테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합격자나 이런 네임을 깔 정도로 제가 간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로 끝내고 싶어서 어쨌든 그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미드리트 표준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건, 여기에 특별하게 평균이 상승한 거는 반영 비율 때문이고, 다시 여기로 봐야 된다. 여기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합격자 졸업대학 현황에서 굉장히 다수가 SPK, 흔히 말하는 SPK KY지만 자, 해외대는 어차피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니까 해외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 기타 국내 대학에 치안약수를 공개를 안 했어요. 치안약수 공개를 안 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의치전, 그러니까 그 의무학사 편입 때부터 눈여겨봤는데, 이대 선생님 출신들이 진짜 잘하거든요. 그 이화여대 출신 분들이, 우리가 이화여대를 되게 무시해. 지금은 무시해. 왜? 입결이 낮거든. 입결이 낮다고 무시한다고. 뭐 건동, 홍, 이숙 해가지고 뭐 홍대 미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들어와서 퍼포먼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겪었던 이대 출신 선생님들, 의치전, 여기 차이과대학교 제외하고도 의치전 선생님들 중에 이제 고득점자, 이제 고스펙 분들은 진짜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예뻐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리고 성실해요. 기본적으로 여대 선생님들이 되게 성실하다고. 이게 치열한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좋게 본다고요. 아니, 그게 중요하잖아. 교수님들이 좋게, 이 뽑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대가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고, 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치한약수 얼마나 있는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SSH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친구들에 있는 좋은 스펙자들도 예전에 설약에서도 SHH 출신들이 간혹 들어갔어요. 좋은 스펙들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에서 그들을 공개하지 않고서는 과연 그 주장하는 대로 스펙을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여러분들, 여기도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걸 입학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편입학원 입학 그 담당자가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평균 스펙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밑으로 뒤집는 거는 의전에서는 어려워요. 차에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차에 보시면은 인재를 뽑는 기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앞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은 밑을 아무리 내가 수석을 해도 GPA가 매우 낮거나 혹은 뭐 연구 실적이 아예 없거나, 그러니까 뚜렷한 삶의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매력적인 흔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합격자 평균 이상의 자격고사가 됐기 때문에 점수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은 물론 미트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을수록 좋지만 피트나 수능처럼 130이 넘었을 때 가지는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됐어요. 그러니까 좀 현저하게 퇴색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20까지는 맞는 게 합격 확률이 막 올라가는데, 거기서 130, 140을 맞았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똑같이 선형적으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은 1차 목표는 뭐냐면요. 표준 점수 120 맞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표준 점수 120이에요. 120. 그다음에 2차 목표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표점 150, 156 이러면은 차이전 기준으로 6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6점이 모든 거를 압도할 수는 없어. 왜? 연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6점 해봤자 서류에서 다 깎이면은 떨어지잖아. 그래서 수석이 항상 차이전을 가지 않았어요. 못 간 사람도 있다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면, 스펙이 떨어지면은
커버 가능하다. 뭐라고? 스펙이 조금 떨어지면은 커버 가능하다. 어차피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모자란 요소들을 감싸기 위해서, 모자란 요소들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득점이 맞으면 좋긴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130이었죠. 130에서 130 정도에서 이 밑에 학생들이 조금 모자란 스펙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미트가 130이 안 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트 포지션이 40이었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미트 디트의 영향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라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서 한 거는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유기강의를 지금 유기강의 OT 홍보를 했잖아요. 8로 나왔어. 사실은 8로 나왔다고. 근데 원래 이런 강의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뭘 하려고 하냐면요. 자, 표점 120에서 자원 20개, 자투 20개면 대충 표점 120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이쪽 저쪽에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은 자원 의문사가 있어. 자원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20개를 못 맞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못 맞는 친구들, 못 맞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투는 정직해요. 자투는 한 만큼 오르거든 사실. 자투는 한 만큼 오르기 때문에 자투에서 유기화학 범위에서 무조건 10개 다 맞추고 일반화학 범위에서 12개에서 15개 맞춰서 25개 정도 맞추면은 표점이 60 한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중후반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 될 거예요. 25개 맞으면 한 60 중반에서 60 후반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원에서 조금 절어도 되잖아. 아니면 자원에서 절지 않아도 120 후반이면 조금 더 버퍼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할 거냐면요. 네. 별로 안 좋아하지만 초단기 압축 기출 서머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리 안 가르칠 거예요. 원리 안 가르칠 거냐면은 자, 기출 분석을 제가 7개년, 8개년치 예비고사까지 하면은 전부 다 했어요. 2017년도 예비고사부터 2024년도까지 각 선지별로 무슨 반응이 나왔는지 뭘 물어봤는지를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시고 여기 지금 알코올 파트가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알코올 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자, 이 E2가 엄청 많이 나왔어 사실. 어쨌든 분석한 다음에 자, 반응을 하나하나 서머리에서 암기하게 시킬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카보닐이 나왔고요. OH- 같은 염기성 조건에 하이드라진을 다음과 같이 주면은 이거는 울프-키시너 반응이라고 하고 어떻게 변한다? 카보닐이 H로 변합니다. 이렇게 전자를 최대한 치지 않고 풀 수 있는 것들은 전자를 안 치고 풀 거예요.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암기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한 반응은요. ZnHCl, ZnHG 아연 아말감에 염산 HCl 염화수소를 넣으면은 똑같이 반응이 일어나고 메커니즘은 달라요. 라디칼 반응인데 클레멘센 반응이라고 합니다. 괜찮죠? 메커니즘 안 물어봤어. 근데 그다음에 기출 문제로 전부 다 정호 판단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맞을까요? 보시면 탄소가 하나가 있고 사이클로프로판이 있네요. 카보닐이 없어졌습니다. H 2개로 바뀌었네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카보닐이 없어졌네요. 염기성 조건의 하이드라진 맞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위티그 반응이니까 위티그 반응 나중에 다 모아서 해요. 위티그 반응은 뭘? 카보닐을 이중결합으로 만들어주세요니까 얘는 카보닐이겠고 카보닐의 염기성 조건의 하이드라진이네요. 카보닐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2024년도 30번도 염기성 조건의 하이드라진이니까 카보닐을 없애주세요. 괜찮죠?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은 엄청 줄어들거든요. 엄청 줄어들어. 근데 물론 응용력 안 되고요. 응용력 안 되고 조금 변형하면 좀 우수수 틀리겠죠. 근데 현재 MD에서는 내가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트 120을 맞추기 위한 발악 일종의 꼼수를 써보자는 거예요. 자, 똑같이 다음입니다. 다음은 알파베타 불포 카보닐의 원투 첨가는 단일 결합 마이너스, 이중 결합 마이너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만 있고요. 원투 첨가는 얘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원포 첨가예요. 그다음에 이유기구리 시약 반응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4개의 반응만 존재합니다. 4개의 반응만 존재해요. 이거 나중에 진짜 실제 수업에서 할 거예요. 그럼 실제로 기출문제로 정어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냐르 시약은 R-니까 원투 첨가를 하네요. 원투 첨가 들어갔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MD 예비보사를 보시면 이유기 구리 시약이네요. 이유기 구리 시약은 원포 첨가를 합니다. 원투 첨가를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보시면 ETMGB야. 그리냐르 시약이 있는데 그리냐르 시약은 에스터를 카복시살 유도체를 어디까지 가요? 알코올까지 갈 수 있어요. 맞네요. 2020년도 MD 29번 보시면 똑같네요. 똑같이 물어보고 있네요. 뭐만 달라졌어요? 카복시살 유도체만 좀 달라졌군요. 오케이, 알코올. 이유기구리 시약은 앞에 아시랄라이드를 어디까지? 케톤까지만 보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알코올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유기구리 시약은 에스터를 환원시키지 못해요. 왜? 우리 반응 리스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2024년 유기 리튬 시약은 R-니까 무슨 첨가? 원투 첨가예요. 자, 알파 베타 불퍼 카보닐에 R- 유기 리튬 시약. 여기에 결합이 되겠네요. OH에 CH3여야겠네요. 얘였네요. 그 다음에 이유기구리 시약은 무슨 첨가? 원포 첨가. 여기 지금 CH3, CH2 에틸기가 잘 달려있나요? 4번 자리에 달려있네요. 여기서는 틀리게 물어봤던 거를 여기서는 옳게 물어봤네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홍보였고요. 사실은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만점용인데요. 만점 10점 다 맞으려는 용인데 좀 괜찮은 문제들 뭐 이런 17년도 9번이라든지 피트 9번이라든지 뭐 임용 문제라든지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중에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섞어 가지고 10문제씩 조합을 해서 7월에는 이제 사근사근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뒤에는 만점용이고 첫 번째 반응 서머리는 120점용. 최소한으로 하려는 용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제 강의 홍보를 해봤고요. 이거를 파이널 서머리는 따로 판매를 할 거긴 할 건데요.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할 겁니다. 전체 유기 강의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해자로 좀 주려고 했다면 이거 다 유기 전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는데 요것만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OT를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7월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